네, 오늘은 통합사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선 자, 우리가 이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라는 거를 좀 볼게요. 자본주의가 뭐냐면은 바로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해주는 체제를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본주의의 특징. 첫 번째, 사유재산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보장한다.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비라든지 또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 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 경쟁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경쟁의 원리. 네. 경쟁의 원리가 뭐냐면요, 경쟁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게 하는 거예요. 되셨죠?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거. 이게 경쟁의 원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영리주의라 그래서 영리주의.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윤 추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 영리주의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은요, 경제활동의 목적에는 뭐가 있다? 바로 이윤 추구에 있다라는 거. 되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장 가격에 따라서 상품이 분배된다라는 거예요. 상품이 거래된다. 네. 상품이 거래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가격과 관련된 그래프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수학에서 그래프 이런 걸 배웠을 때 X축과 Y축이 있잖아요. X축은 원인이 되고 그게 이제 결과가 Y축이 되는데, 경제에서는 이제 반대로 Y축이 원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Y축에는 가격이 들어가고요, X축에는 거래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바로 공급 곡선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 그래프에서는 이걸 수요 곡선이라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이 지점의 가격, 요게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자본주의의 역사.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중상주의가 있어요. 중상주의. 다른 말로는 상업자본주의. 네. 그래서 이 중상주의에서는요, 우리가 유럽에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을 해요. 중앙집권 국가. 그러니까 왕권이 강한 그런 국가를 뜻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국가가
무역을 실시를 해요. 보호무역. 이게 뭐냐면 바로 수출은 장려를 하는데 수입은 오히려 반대의 현상, 그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상주의에서는 상품을 유통함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윤 추구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다가 두 번째, 자유 방임주의 체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산업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산업자본주의. 자, 이게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됐던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공장제 기계공업. 그래서 품종은 좀 적은 소품종, 네, 품종은 좀 적으나 생산은 많이 하는 대량 생산 체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아까 위에서는 상품 유통에 따라서 그 돈을 번다. 이윤 추구를 한다 그랬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상품을 생산함에 따라서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거. 되셨죠? 그리고, 이 자유방임주의에서는요, 아까 위에서는 국가가 이제 주도적으로 경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그런 경제 활동을 좀 보장해라 라고 주장을 해요. 자유로운 경제 활동. 네. 그래서 이거를 주장했던 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누구냐면요. 애덤 스미스예요. 애덤 스미스. 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 네. 요거를 이야기하게 되셨죠? 이게 자유방임체제고요. 자, 세 번째. 독점 자본주의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는요, 거대한 독점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는 많아요. 상품 생산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살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생산은 많이 하는 과잉 생산인데 이거를 사야 되는 수요자들, 그걸 유효수요라 그러거든요. 유효수요. 요게 적어지더라. 네, 그래서 결국 발생한 게 뭐냐면은 공장에서 상품을 많이 찍어내는데도 이걸 살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 발생했던 게 바로 중요한 경제 대공황입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네 번째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을 해요. 수정 자본주의. 그래서 이 수정 자본주의에서는요, 대공황에 따라서 기업들이 망해간다는 것. 문을 닫고 도산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등장을 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또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케인즈예요. 케인즈. 네. 그래서 이 케인즈는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경제 대공황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유효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복지 정책을 좀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되셨죠? 근데 문제는 또 우리가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정부가 시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째가 뭐냐면 신자유주의거든요. 신자유주의. 여기에서는요,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바로 석유 파동이 발생해요. 석유 파동. 네. 석유 파동이 뭐냐면요, 대공황에서는 살 사람이 부족한 수요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면, 이제 석유 파동에서는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다시 이제 정부의 역할 축소, 정부가 역할을 축소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확대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역사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신자유주의에서는 이전에 대공황의 발생함에 따라서 나타났던 수정 자본주의에서 주장했던 복지 정책,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주는 건 안 된다. 과도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가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시장이 잘 돌아가게끔 너무 많은 경제 규제 정책은 완화시켜달라. 이러한 것들 등등의 주장을 하게 됐던 게 신자유주의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제 핸드폰이 그렇게 좋은 핸드폰이 아니라서 용량이 좀 딸려서 빨리 좀 하고 다음 거 또 찍어봅시다. 자, 요것만 해보고 네, 바로 다음 거 들어갈게요. 자, 아까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잠시만 좀 그려볼게요. 가격, 거래량, 가격, 거래량, 그리고 공급, 수요. 자, 경제 대공황에서는 아까 수요가 부족한 현상을 얘기했었죠. 수요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 수요 그래프가 부족하다 보니까 떨어져요.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은, 자,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다운되죠? 그죠? 그래프에 보듯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불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는 불황으로 가는 체제가 발생했으니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디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파동 보시면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겠죠. 줄어드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데 경제 또 돌아가는 거, 거래량은 줄어드니까 불황이죠. 그래서 경제는 불황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우리 이런 거 아시죠?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 현상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살짝 증가하는 거예요. 거래량은 증가하니까 굳이 얘기해보자면 이분법적으로 호황으로 가겠죠. 네, 이걸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더라.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 거는 용량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좀 찍어볼게요. 알겠죠? 일단 오늘 배우게 된 거는 뭐 자본주의가 무엇이면서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고 자본주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 역사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해 주시고, 각 역사에서 나오는 뭐 중상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수정 자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특징도 알아두시면서 중요한 게 바로 왜 바뀌었느냐, 이거 원인들이 되는 사건들 있죠.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경제 대공황, 석유파동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